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 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총 납입 금액을 1억 원으로 딱 제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절세 계좌 중 ISA 계좌에서 운용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연금저축에서 운용하는 게 유리한지 각각의 납입 단계, 운용 단계, 인출 단계의 특징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상품에 먼저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용 방안이 될지를 이번 시간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하나 꾹꾹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납입 단계입니다. 자, 납입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돈을 납입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돈을 납입하는. 자, 그러면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 최대 한도는 1억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자,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 납입 한도는 1,800만 원, 다만 계좌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간 납입할 수 있는 납입 한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사실 ISA 계좌와 연금저축을 같이 이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사실 1년에 2천만 원 이상 납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ISA 계좌를 선택할지 연금저축을 선택할지 잘 고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납입 단계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의 경우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ISA 계좌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는 납입 단계에서는 세제 혜택은 없고 연금저축의 경우는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납부해야 될 직접적인 소득세를 깎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깎아준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환급받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환급을 해주냐? 바로 총급여 5,500만 원 혹은 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요. 16.5%의 세공제율을 적용해 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500만 원 또는 4,500만 원 초과되는 소득을 발생되시는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넣어야 되겠죠. 자,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이제는 1억 원 전액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라는 가정이고요. 이랬을 경우에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면 1,650만 원을 장기간에 걸쳐서 환급받게 되는 구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13.2%의 경우는 1,320만 원이 장기간에 걸쳐서 환급되는 이러한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납입 단계에 있어서는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자면 월등히 유리하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목적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ISA 계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운용 단계입니다. 자, 운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쉽게 생각하면 돈을 굴리는 단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돈을 굴리는 단계에 있어서는 ISA 계좌나 연금저축 모두 다 과세 이연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과세 기간. 자, 그러면 과세 기간에 발생된 소득은요, 금융소득이니까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될 텐데, 원칙적으로 15.4%의 세금을 차감하고 우리에게 돈을 돌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세계좌의 ISA 계좌와 연금저축 안에서는 과세 이연이라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직접 과세하지 않고요. 언제 과세하냐면 인출하는 그 과정에서 세금을 과세를 합니다. 자, 만약에 운용기간이 30년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30년 동안 발생된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한 경우에 15.4%의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운용했을 경우에는 전체 평가 금액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이연이라 하는 것은요, 인출하기 이전까지는 이자 및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ISA 계좌나 연금저축 어떤 상품을 운용하는 게 유리하냐? 바로 월배당 ETF 또는 배당 중심의 투자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는 게 정상적이지만 이러한 절세 계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인출하기 이전까지는 세금을 떼가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주 중심의 투자를 하는 것이 절세계좌 안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인출 단계를 보기에 앞서서 운용 결과에 대한 예시를 하나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두 계좌 모두 납입 원금은 1억 원으로 가정했고요. 운용 수익은 5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전체 평가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인출 단계에 대한 세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출 단계입니다. 자, 인출 단계에 있어서는 세금을 떼갑니다. 세금. 자, 그러면 ISA 계좌의 세금은요,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요, 9.9%로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리과세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소득에 반영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면요,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절세 계좌로 이전하는 작업을 통해서 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의 경우는 세액공제 적용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몽땅 다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5.5%, 적게는 3.3%. 이것은 연금 개시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을 때 그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은 없습니다. 비과세. 자, 그러면은 일부 비과세가 적용되는 ISA 계좌와 달리 연금저축의 경우는 세액공제 적용받거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고요.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세율 구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연금소득세가 저율 과세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소득세를 차감한 이후에 총수령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일단은 ISA 계좌의 운용수익은 5천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요. 자, 그리고 200만 원을 비과세 받았다라고 적용하게 되면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4,800만 원이 되고요. 4,8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475만 2천 원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자, 그러면 계좌 전체 평가액은 1억 5천만 원 중에 475만 2천 원을 차감하게 되면 1억 4,524만 8천 원을 이제 소득세 차감 후 총수령액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연금저축의 경우는 한번 계산했더니 한 12년 5개월 정도 수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이 연 1,200만 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16.5%. 그래서 저율과세했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은 55세부터 70세 안에 모두 다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원천지수세율은 5.5%가 과세가 되고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5.5%를 과세했더니 세금은 무려 825만 원이 과세가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는 납입 단계에서 뭘 적용받았다? 세액공제라는 것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돌려받은 금액들을 합산을 하게 되면요. 일단 16.5%의 세액공제의 경우는 1억 5,825만 원, 13.2%의 경우는 1억 5,495만 원의 총 수령액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인출 단계에서의 한번 비교는요. 연금저축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ISA 계좌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ISA 계좌와 연금저축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둘 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을 때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비교를 해볼 만하지만 연금저축 안에서 납입 단계에서 모두 다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이 세액공제 적용받은 것까지 우리가 이익으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연금저축이 월등히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와 연금저축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인출 과정에 있어서는 ISA 계좌는 만기 시 목돈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는 목돈을 인출하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뭐가 유리하다? ISA 계좌가 유리하다. 자, 따라서 만기의 자금을 목돈으로 수령할 계획이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ISA 계좌가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연금저축처럼 연금 개시 이후에 연금 수령 한도 및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소득인 연 1,200만 원씩 꾸준히 인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연금저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이지만 세액공제 효과 및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인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저는 연금저축을 선택할 것이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장기간 과세 제외, 그래도 과세 이연 효과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보면서 나중에 목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때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ISA 계좌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지, 이 숫자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유리하지만 단점은 일시금으로는 수령하는 데 제한이 있다라는 것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ISA 계좌의 경우는 원래 세액공제가 없기 때문에 총 수령할 수 있는 총 수령액은 1억 4,524만 8천 원이 되고요. 자, 연금저축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미적용 원금에 대해서는 애초에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한 운용수익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따라서 5천만 원에 대해서 5.5% 과세되니까 275만 원에 대한 세금이 과세가 되고요. 이때 총 수령 금액은 1억 4,725만 원이 적용이 된다. 다만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수령해야 된다? 연간 분할 수령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200만 원씩 분할 수령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4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분할로 인출을 할 수 있겠고요. 전체 평가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1억 4,524만 원, 1억 4,725만 원. 자, 이랬을 경우에 저 같으면 자, 운용 이익에 대해서 분할 수령 귀찮잖아요. 그죠? 이랬을 경우에는 차라리 IS 계좌를 선택하지 않을까?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목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는 연금저축보다는 ISA 계좌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다만 납입할 수 있는 한도의 크기가 ISA 계좌는 1억 원까지고요. 연금저축의 경우는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이러한 차이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그 금융자산의 크기에 따라서도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목적이면 저라면 1억 원까지 납입 한도를 제한했을 경우에는 ISA 계좌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6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목돈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ISA 계좌를 먼저 가입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를 선택한다면 세액공제 미적용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미적용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이때는 목돈 인출이 돼요. 자, 그리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인출 한도만큼 인출해서 저율과세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일시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분할로 인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냥 목돈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IS 계좌를 저는 선택할 것 같고요. 아니면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된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연금저축이 일단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최종입니다. 자, IS 계좌 및 연금저축 무엇을 먼저 가입할까? 자, 세제 혜택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이미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하면요. 당연히 세액공제 받는 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먼저 가입해서 납입한도 연 1,800만 원을 납입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1,800만 원 이상의 자금들을 절세계좌로 옮길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때 ISA 계좌를 가입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연간 2천만 원 한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IS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이전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죠. 추가적으로 이전 금액의 10%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뭘 적용해 준다? 세액 공제를 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납입한도 연간 1,800만 원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만기 자금이 어떤 만기 자금이죠? ISA 만기 자금이 이전되는 그죠? 그래서 1년 동안에 1,8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5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이라는 표현은요. 최대 2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했을 때 그때마다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하고 다시 ISA 계좌 가입해서
불입을 하고요. 또 3년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한다면 절세계좌 안에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이전되게 되고요. 절세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소득에도 반영되지 않는 아주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장기간에 걸쳐서 금융자산들을 이전할 계획들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연금계좌 납입액을 증가시키고요.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받을 수 있도록 단점이 하나인 거죠. 세제 혜택은 있기는 하지만 목돈을 활용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페널티가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안에다가 이전한다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인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절세계좌 안에서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게 일반 계좌 안에서 운용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ISA 계좌와 연금저축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 기준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